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과생들만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적분은 자, 이과의 꽃이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제가 지켜본 결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식의 계산들도 많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낯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계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제집을 끝낼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집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과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어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함수의 극한하고 같은 맥락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단원은 굉장히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이 수열을 가르칠 때 이것 자체도 뭐의 일종이다 라고 알려줬었냐면 함수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열도 함수예요. 다만 수열의 정의역이 실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정의역은 실수이다, 실수가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자, 수열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고 했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정의역이 나오죠. 그쵸? 이 정의역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자,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예로 든다고 치면 1과 대응하는 이 fx라는 함수식을 제가 2x 더하기 1이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쵸? 그때 x가 자연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은 누구랑 대응하고 3과 대응하고, 그쵸? 2는 무엇과 대응하나요? 5랑 대응하고, 3은 7과 대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식이 있다면 그때 이 정의역인 x가 바로 뭐인가요? 자연수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함수, 얘를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수열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수열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x인 자, 이 변수를 뭐로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변수 n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자,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n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식이 있다면 이 아이는 2n 더하기 1이다 라고 바꿔치기만 하면 되고 이 아이도 원래 뭐인 거다? 함수였던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이 이미 수투에서 자,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는 전제를 칠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이 fx라는 함수값은 어디로 향해 갈까? 이걸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리미트, 자, x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어떤 실수값으로 향해 갈 때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자, x가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x는 실수예요. 만약에 a가 2였다고 치면 2로 향해 간다라는 말은 1.9999999 이럴 수 있고 2.0000000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올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떠한 값으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때랑 어떤 값으로 향해 가는 세 가지 형태의 극한값을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자, 수열은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가는 방향이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갈 수 없어요. 수열의 극한은. 그리고 자, 이 n이 자연수라고 했죠.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x가 2로 향해 간다 그러면 자연수 2는 2가 전부예요. 2.01, 2.001, 2.0001 이런 것들은 자연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향해 간다도 실수가 아니므로 어때요? 자연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무엇만을 다루나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이 함수의 이 수열의 극한은 어떤 값으로 향해 갈까요? 오로지 이것에 대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 돼요.
그래서 수토에서 배웠던 무엇의 극한보다는 함수의 극한보다는 다루는 것이 오로지 딱 이 하나만을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수열의 극한은 크게 당연히 극한값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값으로 향해 가면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가지 않아. 그럴 때 뭐라고 줄 수 있을까요? 발산한다 라고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산은 또 크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연습을 해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라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래도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2분의 1의 n승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자,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2분의 1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아이는 2분의 1의 1승에서 그 다음에 점점 n이 커져가는 거죠. 얘를 또 반띵해라. 이 아이를 또 반띵해라. 이 아이를 또 반띵해라. 이 아이를 반띵해라. 그쵸? 그러면 그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 무슨 값에 가까워지려고 할 거다?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을 때 자, 이 아이는 무한대분의 1이라는 숫자꼴이 되죠. 이의 거듭제곱은 점점 커질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네.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로 향해 간다? 0으로 향해 간다 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점점 길이가 줄어들어서 0이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숫자꼴은 0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수함수도 배웠죠. 우리 지수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n승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얘가 점점 무한대로 이렇게 향해 갈수록 이 함수값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의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x축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림상 그래프로도 뭐로 향해 갔구나. 0으로 향해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갖고 어떤 하나의 값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 등차 수열을 예를 들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3이라는 이 아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점점 공차가 2인 아이로 점점 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간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2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에다 3을 더해도 여전히 무한대로 향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형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떻게만 안 하면 돼요. 실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점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여기가 5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n이 2일 때 이렇게 1차 함수 분위기여야 되니까 이렇게 7이다. 그 다음에 n이 3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9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가는 방향이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 방향으로 향해 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점 음의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떻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도 만약에 그래프로 상황을 지켜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해볼까요? 자, 어차피 지수함수예요. 원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된 아이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일 거야. 다만 이 아이는 자, 정의 여기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뭐로 나올 거야? 점찍기로 나올 거야. 이렇게 점점. 그쵸? 그렇지만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엔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났다고 쳐볼게요. 그쵸?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쵸? 어떻게 됩니까? 자, 값을 갖는 것 같긴 한데,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죠. 그쵸?
자,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뭐 갔다가 1 갔다가 다시 뭐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뭐 갔다가 1 갔다가 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얘도 발산이에요. 그쵸? 하나의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럴 때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발산의 종류가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갖는 듯 하지만 2개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자, 수열은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극한값은 오로지 하나의 방향으로만 향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렴과 발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발산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발산하는 3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페이지에서는 8쪽, 자, 9쪽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제 유형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보면 자,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계산한다고 치면 n은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아이가 n이 무한대로 향해 가면 여기는 무한대분의 1이라는 값을 갖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극한값이 뭐다?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점찍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1일 때는 뭐가 될까요? 1일 때는 3. 그쵸?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5. 그쵸? 여기가 5. 그쵸? 그 다음에 3일 때는 뭐예요? 아, 이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사실은 수열의 극한은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래프를 조금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유리함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여러분 n을 x로 바꿔봤다고 쳐봐. fx는 x분의 2x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 유리함수에선 점근선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x는 0, 점근선이죠. 그 다음 x 앞에 개수의 b, y는 2, 이게 y 점근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자, 여기가 x축인데 n축으로 바꿨다라고 치면 x는 0이고 y는 2니까 이렇게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 x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절편이 여기가 0이 되는 x절편을 구할게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지나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점찍기를 할 때 여기가 뭐 1, 2, 3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를 점찍기를 해나가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값으로 향해져 가는지.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점점 무슨 값에 가까워 가려고 합니까? 자, y값이 2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죠. 점근선이 y는 2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뭐이다?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이 아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 또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n을 무한대를 곱하면 자, 꼴을 파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는 무한대가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죠? 그리고 3이라는 건 상대적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을 굳이 칠 필요 없이 이 아이는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리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n을 x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무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그렇구나.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y절편이 3이고 x절편은 뭡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똑같이 이렇게 된 그래프 중에서 자, 뭐예요? 자, 1, 그쵸? 뭐 2, 3 정의역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찍기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1승이에요. 자, 이 n을 여기다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2를 거듭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가 돼요, 우리는? 무한대인 거 알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n이 1일 때 0인 거니까 그때 1일 때 여기가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점 찍기. 이렇게 점을 찍어서 아, 얘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뭔가 이렇게 진동 발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자, 이 아이도 점 찍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잡고 해본다고 치면 n이 1이다.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점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n이 2다. 2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양수 2. 이렇게. 그쵸? n이 3이 되면 마이너스 3으로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그쵸? 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크게 내려갔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아, 그래서 이 아이도 진동하면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무한대로 뭐 하고 있다?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아이는 결국 뭐예요? 진동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하는 것은 몇 번? 1번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 새로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극한값 계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어떤 함수가 두 함수가 있는데 극한값을 갖고 있다면 이 극한값을 갖고 있는 두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실수배를 하더라도 항상 극한값이 성립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눗셈을 할 때 나누어져 있는 분모에 있는 그 아이의 극한값이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된다. 이 경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계산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증명할 수 없다.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열의 극한도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라는 말을 수열로 바꾸시면 되고요. 두 수열이 수렴한다는 전제를 할 때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할 때 그 아이들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를 해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단 나눗셈을 할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 주의해라 라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바로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은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요. 자, 비교해 볼까요? 자,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자, 네 가지 종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의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푸는 거였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차수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를 했다. 그쵸?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항상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했었죠. 그쵸? 그리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 차수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답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수열의 극한도 똑같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n차, 그쵸? 자, n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x 대신 n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n으로 이루어진 식의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뭐를 비교하는 거다? 차수를 비교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그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도 어땠었죠?
자, 뭐를 비교하면 됩니까? 앞에 차수랑 뒤에 차수가 만약에 앞에 차수가 더 크면 앞에가 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죠. 또 뒤에 게 더 커도 수렴하지 않아요. 근데 자, 앞에 차수랑 그다음 뒤에 차수가 비등비등하다면 둘을 뺐을 때 어떤 값으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는 식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근호가 있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호가 있는 식. 자, 근호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무엇을 해서 했죠? 유리화를 했던 거죠. 유리화를 거치고 나면 무엇으로 바뀌게 되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차수 비교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였다. 우리가 수투 시간에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함부로 유리화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만 유리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유리화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내용이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그래서 일단 너는 가볍게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배웠었죠?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 0분의 0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0분의 0꼴. 그쵸?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였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죠. 인수분해 후에 약분을 거쳐서 분모가 0이 되는 아이를 없애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편하게 대입해서 계산을 해줬었는데 자, 이 아이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보면 뭐가 있었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그쵸? 자,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뭐를 했었죠, 여러분? 식을 정리했었다. 그치? 식 정리를 했었다. 예를 들면 뭐 유리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통분을 한다든가, 그쵸? 뭐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한다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바꿨죠? 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게끔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자,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열의 극한값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x를 n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대소관계를 다루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수투든 미적분이든 어때요? 자, 두 수열이 있다. 자, 대소관계. 두 수열 AN하고 BN이 있는데 이 아이가 수렴한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베타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도 수렴한다는 조건을 깔아주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내용이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정의역이 뭐였다 그랬어요? 자연수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자, BN보다 만약에 작다. 항상. 그쵸? 항상 이렇다라고 치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더라도요. AN이 BN보다 더 커질 일이 없이 항상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리미트, 극한의 개념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일이 있다 없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이 아이의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항상 AN보다 BN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값으로 향해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떨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도 자, 리미트 극한을 씌우면 만약에 등호가 없더라도 뭐는 붙일 수 있다. 등호는 붙일 수 있다. 라고 했던 것도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수열 CN이에요. 그죠? 수열 C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자, CN이 크고 그 다음에 BN이었다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극한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같다면,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줬어요. 만약에 같다면, 자, 여기다 마찬가지로 뭐를 씌울 거예요? 리미트. 리미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이가 알파로 갈 때 베타랑 알파로 같으니까 여기도 알파로 간대요. 그러면 가운데 찡겨있는 이 수열도 당연히 어디로밖에 향해 갈 수 없어요? 알파로밖에는 향해 갈 수 없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 대소관계이고 이 아이가 중간에 낑겨 있다. 그래서 중간값 정리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불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마저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페이지 15쪽입니다. 자, 유형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면 4번에 1번에 자, 두 수열 AN하고 BN이 있대요.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어. 이 AN이 2로 향해 간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이 있는데 이 bn이 마이너스 3으로 향해 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이 아이는 an, bn 그 다음에 빼기 1 분의 an 더하기 3b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해요. 수렴하는 아이랑 실수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아이들끼리 더해도 수렴하고 그쵸? 수렴하고 수렴한 아이들끼리 곱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합니다. 맞죠? 자, 그럼 분모가 0만 안 된다면 그냥 바로 집어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3, 3은 9 3, 2, 6 빼기 1 이렇게 쳐주면 되겠네요. 그럼 밑에 분모 마이너스 7 분자 마이너스 7에서 극한값은 뭐다? 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요.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 곱하기 AN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BN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마이너스 1로 향해 간대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향해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예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수렴하고 있는 아이는 3an 더하기 2bn이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식이에요. 이 아이들 둘을 이용해서 나는 bn을 이끌어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실수배 가능한 거니까 3배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3an 더하기 2bn과 3an을 빼주면 뭐가 나와요? 2bn이 나오죠. 그렇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은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 2로 나누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실수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각각이 다 수렴하는 아이들끼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대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쵸?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분의 뭐예요? n제곱 빼기 6n 더하기 1 요 아이를 계산해 주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2n의 세제곱 빈 거고 여기는 n제곱 더하기 1 여기를 계산해 주셔라.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n 그 다음에 루트 여기는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 요 아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꼴파악부터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여기 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지만 작은 무한대 뺀 거라서 여전히 무한대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수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상대적 제로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약분하면 n분의 1이에요. n이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혹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므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혹시나 여기 단원이 만약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바로 할 수 없어요.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비교하는 것은 빠르게 푸는 방법이고 원래는 어때요?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모든 항을 나눈다예요. 이게 원래는 푸는 방법입니다.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모든 항을 나누자. 자, 이 말인 즉슨 뭐죠?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는 n제곱이죠? 이 아이로 모든 항을 나눠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는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1 빼기 n분의 6 더하기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이 모두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분의 0이므로 최종적으로 0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쵸?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발산해요. 그치만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줘라. 그러면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눠줄 거니까 1 더하기 n제곱분의 1에 2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가고 여기도 아니죠. 어머, 잘못했네요. 자, n제곱으로 나눠주면 n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n. 그럼 1분의 2 무한대. 그럼 1분의 무한대죠.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다?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게 근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유리화하면 안 되죠.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차수만 비교한다고 치면 사실은 여기 상대적 제로, 상대적 제로. 루트 n제곱은 n이기 때문에 n분의 n 해서 뭐가 맞아요? 1이 맞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가장 높은 차수, 분모가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하면 루트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뭐예요? n분의 1 더하기 루트 바깥으로 넣으면 n으로 나오는 거예요. 루트 n제곱인 거니까 n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상대적 제로, 상대적 제로. 분모의 루트 1만 남고 분자의 1만 남았기 때문에 이 답은 뭐다? 1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계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이미 우리는 보면 차수 파악을 해봤죠. 둘의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유리화를 했다고 칠게요. 그쵸?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n 더하기 2 빼기 n 이렇게 될 거예요. 분자가. 그쵸? 그러면 남는 건 2 이렇게 써주시고 유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 때문에 이 아이의 부호를 바꿔서 분모에도 써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루트 뭐가 되는 건가요?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돼요. 이게 되셨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 아이는 결국 무한대분의 숫자꼴로 바뀌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가 돼요? 자, 무한대분의 숫자다. 이 아이는 어디로 향해 간다? 0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미 수트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보면 여기 앞에 2차예요. 가장 높은 차수가. 빼기 2차죠. 2차 빼기 2차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분모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가 가능하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유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예요. 그럼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리화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부터 먼저 써주겠습니다. 얘는 앞에 거 제곱 4n 제곱 더하기 n 빼기 뒤에 거 제곱 4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모에는 n만 남고요. 유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부호를 바꿔서 분자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했네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줄까요? 얘는 상대적 제로. 그쵸? 그럼 루트 4n 제곱은 뭐예요? 2n이죠? 그럼 2n 더하기 2n은 뭐예요? 4n. 아, 이 전체 값은 4n이구나.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이 아이는 뭐로 수렴한다? 4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얼핏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치만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2차에서 뭐를 뺀 거예요? 3차를 뺀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뭐가? 뒤에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아이는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갑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을 한 줄 이상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저렇게 차수가 동일하지 않거나 근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 차수가 큰 항을 묶어내시면 됩니다. 자, 차수가 높은 항을 묶어낸다. 차수가 높은 항을 묶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를 정리할 때 차수가 높은 항이 여기죠. n세제곱. 그러면 n세제곱으로 묶어내세요. 6도 같이 끌어내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n세제곱만 묶어낼게요. n을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n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빼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어디로 향해 가요? 0으로 향해 가요. 그럼 얘는 남은 것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무한대만 남는 거죠. 무한대가 음의 방향으로 6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굳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쵸? 우리는 차수 비교에서 누구의 힘이 더 큰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유형 5번,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문제가 여기는 an의 제곱 빼기 2n 더하기 1 그리고 3n 제곱 더하기 뭐다? 5n 자 이 아이가 2다 이렇게 뒀어요. 그쵸? 자 그 다음 2번도 같이 먼저 써볼게요. 자 2번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뭐예요? an 빼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2 이 아이가 이번에는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자, 뒀습니다. 자,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간대요. 자, 우선 꼴파악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꼴파악이 두 가지죠? 뭐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지 맞습니까? 자, 꼴파악을 했더니 분모 분자의 가장 높은 차수가 같아요. 같은데 수렴한대요. 그러면 어떻단 얘기예요? 분자랑 분모의 개수의 비가 자, 2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잡았을 때 3분의 a가 2라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a는 뭐다? 6이다 라고 이제는 눈을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요. 차수 비교했더니 가장 높은 차수가 루트니까 1차. 여기도 루트니까 1차. 1차 똑같은 거니까 무슨 호 해주자? 유리화해주자 라는 거죠. 그쵸? 그럼 해봅시다. 자, 이 아이를 유리화해주면 유리화했다고 칠게요. n제곱 더하기 an 빼기 n제곱 빼기 2. 남는 건 an 빼기 2. 분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an 빼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분모는 루트 뭐가 될까요? n제곱 더하기 an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뭐가 될까요? n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 아이가 무슨 값을 갖는다? 5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된 거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높은 차수가 루트 n제곱이니까 1차. 분자도 1차. 그럼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구나. 그러면 상대적 제로 얘네들 거슬리니까 다 없앨게요.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루트 n제곱은 분모는 2n. 그쵸? 분자는 an. 이렇게 약분해서 2분의 a가 5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a는 뭐다? 10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끝.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우리는 16번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보면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4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4n제곱 더하기 2.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그쵸? 자, 리미트. 자, n이 어디로 향해 갈 때? 무한대로 향해 갈 때 n제곱분의 뭐야? an. 자,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수열의 극한 말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연습했던 거거든요. 나는 이 모양꼴을 만든 후에 리미트를 붙여주자. 리미트를 붙여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쵸? 자, 그러면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눌게요.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도 n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미트를 써도 자, 등호는 붙을 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극한값을 비교해 본다. 그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의 비가 답이니까 4.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의 비가 답이니까 4. 그러면 찡겨 있죠.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아이도 무슨 값으로 향해 간다? 4라는 값으로 향해 갑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은 4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수열의 극한을 두 가지를 배웠었죠. 가장 기본적인 수열에 해당하는 것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극한도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등차수열의 극한은 다루지 않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차수열은 무한대로 향해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밖에 향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은 극한값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등차수열은 극한값을 배우지 않고 등비수열에 대해서만 극한값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자,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r의 n-1승. 자, 이 아이가 극한값을 가질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의 n 빼기 1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아이는 첫 번째 항은 1이고 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여러분 알 거예요. 이 아이는 1, 2, 4, 8, 16, 32 이렇게 커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향해 갈 거야? 무한대로 향해 갈 거야. 뭐 이건 크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1에 n-1승 이렇게 났다고 쳐볼게요. 얘는 공비가 뭐인 거예요? 1인 거예요. 그쵸? 첫 번째 항이 2인 거고.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여러분? 2, 어때요? 똑같은 값으로 일정하죠? 그럼 이 아이는 공비가 뭐예요? 공비가 1이라고 치면 이 아이는 2라는 값으로 수렴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놔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아이도 2분의 1, 즉 이렇게 n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다 뭐예요? 지수함수예요. 그쵸? 즉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공비가 여기는 2, 1, 여기는 2분의 1인 거죠. 근데 3으로부터 시작해서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쵸? 그 다음 뭐야?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주어진 3이라는 값에서 뭐야? 3을 곱한 값에서 계속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면 처음엔 값이 컸겠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자, 점점 작아져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볼까요? 3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8분의 1. 3 곱하기 16분의 1. 자, 뒤에는 i가 점점 무슨 값으로 향해 가요? 0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앞이 3에 곱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3과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i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라는 값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자, 그럼 이 아이도 그래프의 상태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아이도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뭐인가 3분의 2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2예요. 그쵸? 그럼 좀 작아지면서 9분의 2. 앞에 거보다는 좀 작지만 9분의 2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3이 되면 마이너스 27분의 2예요. 한 이쯤이라고 칠까요? 마이너스 27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4가 되면은 뭐예요? 81분의 2. 아주 작아지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점점 왔다 갔다는 할지언정 점점 무슨 값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위아래가 모두 0으로 향해 갈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쵸?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 막 진동 발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위아래가 움직이다가 뭐에 가까워져? 위아래가 다 모두 0으로 향해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도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형태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지울까요? 자, 다섯 번째를 보면,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향해 갈까요? 이제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치면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쵸? 2일 때는 뭐가 돼요? 3이에요.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3일 때 다시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에요.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똑같은 형태로밖에 마이너스 3과 뭐만? 3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벽하게 두 가지의 극한값을 가지니까 얘는 뭐 한다? 진동한다. 즉, 뭐 하는 아이다? 발산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났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3의 n승은 3, 9, 27, 81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는 이 아이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뭐 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6개를 예로 들긴 했는데 그 아이를 지금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요. 이 공비 있죠. 공비의 상태를 통해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얘를 정리를 잠깐 해놓으면 이거예요. 나는 공비를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놨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거 이렇게 갔군요. 미안해. 여기서 바꿔보자. 여기만 내가 양수가 1보다 클 때를 두 개를 했네요. 얘는 마이너스 2에 얘를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둘게요. 오케이? 그럼 이 아이를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6이에요. 이렇게. 그쵸?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를 9죠. 9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저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7이니까 마마니까 플러스 27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 발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배보다 절대값이 더 작은 경우예요. 여기 6번이죠. 그쵸?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오든 마이너스 5가 오든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든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뭐 할 거다? 이쪽 부분은 발산할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때요? 이 아이 때문에 뿔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진동 발산할 겁니다. 얘도 발산이에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여기가 1보다 작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음수일 때랑 여기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모두 어때요? 이 아이는 다 모두 수렴하죠. 이 아이는 수렴합니다. 수렴값이 심지어 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1일 때도 그쵸? 앞에 있는 이 첫째 항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여기도 수렴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발산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하나가 당연히 뭐예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 아이를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 공비에, 그쵸? 공비가 뭐랑 뭐 사이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던가 아니면 그냥 1일 때.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은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는 첫 번째 항이 그냥 아예 0인 거야. 첫 번째 항이 그냥 0이면 공비가 아무리 막 크고 막 그래도 어때요? 어차피 0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0, 0, 0, 0, 0 해서 0으로만 수렴하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미지수로 되어 있다면 첫 번째 항이 0인 것도 고려해 주시고,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가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또는 1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 수열은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는 22쪽입니다. 자, 유형 7번,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 1번.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더하기 1 더하기 2의 n승 분의, 자, 그 다음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배워놓고 여기는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쵸? 자,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 할 때요, 우리가 뭐를 비교했었죠? 차수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차수 비교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수열의 극한에서 차수 비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똑같은 방법을 쓰되 등비수열의 극한은 차수 대신 미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비교하는 거다? 미수를 비교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뭐를 비교할 거다? 미수를 비교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기 전에는 항상 무헌가의 n제곱꼴로 바꾸셔야 돼요. 무헌가의 n제곱꼴이 되고 이 n 밑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미수예요. 그래서 이 차수를 비교하는 것 대신 미수를 비교하는 걸로 풀면 돼요. 상대적 재료를 확인하는 것처럼 차수가 높은 놈이 이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는 미수가 이기는,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의 미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분자의 미수가 더 크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고, 분모랑 분자의 미수가 똑같다면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답이다. 똑같습니다. 차수 대신 뭐로 바꿔라? 미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자, 2의 2n 빼기 1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둘까요? 2의 2n 더하기 1 플러스 3 이런 꼴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항상 아래 n승꼴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뭐예요? 정리하면 2의 2n승 곱하기 2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3. 이 아이 또 바꿔야 돼요. 얘는 2 곱하기 2의 2n승은 4의 n승 더하기 3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아이의 미수는 뭐다? 4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도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 아이를 보면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를 정리하면 3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여기는 3의 n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승이에요. 자, 이 아이는 꼴 파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를 비교하는 거다?
차수 비교하는 것처럼 뭐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밑수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 제로 취급할까요? 너는 상대적 제로. 그러면 3의 n승분의 3의 n승. 자, 밑수가 똑같으므로 개수의 b인 1분의 3. 이 아이가 바로 극한값이에요. 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또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미적분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 요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낼 경우는 굉장히 적죠. 단답형으로 2점 이렇게 해서 막 3, 4개를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서술형으로 나와서 바로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 비교할 때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치면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모든 항을 나눈다 그랬죠. 똑같아요. 가장 높은 밑수로 모든 항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밑수가 3의 n승이죠. 얘를 모든 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는 3의 n승으로 나눌 거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전체 n승. 그쵸? 얘는 3 더하기 3분의 2의 n승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3분의 2죠.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항상 무슨 값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무한대분의 1이 0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0으로 수렴하고 여기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남은 값은 1분의 3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푸는 원래 정석인데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푸는 방법 알아두셔라. 알겠습니까? 자, 연습 계속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승 빼기 1 빼기 루트 10의 안쪽에 n승. 그쵸? 분의 5의 n승 빼기 2의 n승. 이렇게 뒀네요.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항상 아래 n승꼴로 먼저 바꿔주셔라.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5의 n승 빼기 2의 n승에 얘는 5분의 1 곱하기 5의 n승 빼기 얘는 10의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10의 2분의 n승. 그쵸? 자,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아이는 요거죠. 루트 10의 n승인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 루트 10은 몇 점 얼마예요? 3점 얼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에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큰 무한대고 여기가 작은 무한대 이렇게 된 거라 얘는 상대적 제로 취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x의 5제곱 빼기 x제곱 있으면 자, 걔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래? 얘는 상대적으로 제로네. 여기도 상대적으로 제로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의 b 1과 5분의 1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뭐다? 극한값이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빼기 3의 n승이야. 여기도 똑같죠? 그쵸? 앞에가 더 커요. 그럼 이건 사실은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안다 이거죠. 큰 무한대에서 빼기 작은 무한대야. 아, 이건 그냥 뭔가. 이거 그냥 무한대죠. 앞에가 더 크니까 얘는 상대적 제로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수열의 극한할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장 높은 차수로 묶어내라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밑수로 묶어내라. 그러면 난 이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래는 풀이가 이거란 얘기죠. 한 줄을 더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으로 묶어내라. 그럼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 4의 n승은 무한대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등비수열의 극한이 여러분에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수법칙 같은 경우로 수1에서 이미 지수 계산을 다 완벽하게 하셨던 분들이라 요 정도 계산은 가볍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28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인데요. 자, 이 아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이 문제 자체는 서술형, 그쵸? 서술형으로 꽤 많이 나오는, 막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닌데요. 이런 유형들이 서술형으로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등비수열에서는, 자, 공비를 미지수로 준 거예요. 그러면 공비값에 따라서 이 아이는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쵸?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비를, 자, 범위를 정해놓고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R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그쵸? 예를 들어 2라든가 마이너스 3이라든가 이 아이를,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해볼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2의 n승이라든가 마이너스 3의 n승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걸 꼭 생각을 해놓고 있읍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쵸? 예를 들면 3분의 2라든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어디로 향해 갈다? 0으로 향해 갈 겁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R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자, 세 번째, R이 만약 1이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자, 뿔마 1로 진동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극한을 씌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승이 되면, 자, 얘가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분의 뭐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쵸? 그러면 미수가 큰 놈이 이긴다 그랬는데 분모의 미수랑 분자의 미수가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상대적 제로고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답이라 그랬어. 그러므로 이 아이의 극한값은 1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승을 묻고 있다면 이 R의 n승은 얘네들 모두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0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1분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분의 0의 극한값은 뭐다? 0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R이 1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분의, 아이고, 그래서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승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R의 n승은 여전히 어디로 가? 1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럼 1이에요, 1. 그럼 1 더하기 1인 거니까 2분의, 여기도 뭐가 돼요? 1.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진동 발산해서 문제 속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다루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조건은 공비를 반드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무조건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관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잠깐 넘기기 전에 우리 실력 31번 있는데 여러분 잠깐 스톱하시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잠깐 스톱하시고 먼저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fx가 있다. 이 아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 플러스 1승, 그쵸? 더하기 2x 빼기 1분의 이 아이가 x의 2n승 더하기 1 이렇게 줬고 f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조건들을 줬어요. 그치?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변수가 지수에 있어요. 선생님, x가 변수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이 변수예요. 이렇게 n이 변수입니다. 이렇게 자, 변수가 n인 걸 확인했어. 그리고 변수가 지수에 있으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변수가 지수에 있는 꼴이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밑수를 구간에 따라 나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밑수가 여기서는 x죠. 아, x 여기서는 x2n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도 여기는 x제곱으로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수 여기 보이죠? 이 x를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반드시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셔야 돼요. 아, 이거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잠깐만 정리를 해볼까요? 어디다 정리할까? 밑에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x의 2n승 더하기 1, 여기는 x 곱하기 x의 2n승, 그쵸?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왜?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얘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슨 꼴?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면 1이라든가 2x라든가 빼기 1 이런 것들은 여기 앞에 있는 무한대에 비하면 상대적 제로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여기 무한대를 만드는 이 아이들의 개수의 비가 답이라고요. 늘 똑같이. 선생님 얘네들은요. 상대적 제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분의 x 얘만 쓰는 겁니다. 얘만. 아, 그래서 이 fx는 x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뭐가 돼? 변수가 얘네들만 영향을 받아요. 이런 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모두 뭐로 향해 가는 거예요? 0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없어져. 여기도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분모는 1, 분자는 2x 빼기 1만 남아. 그래서 이때 함수값은 2x 빼기 1이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1이면 어떻게 주면 돼요? 1을 넣어주면 되죠. 1 더하기 1인 거니까 2. 그쵸?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1인 거니까 2 해서 이 아이는 함수값이 뭐다? 1. 그 다음에 이 아이의 fx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짝수 배니까 1로 가죠. 그럼 분모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이 아이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 얘네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아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y는 x를. 그러면 원래 y는 x는 이렇게 된 그래프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만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는 2x 빼기 1을 그리래.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가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그쵸?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고 뚫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1일 땐 1. 여기는 막으면 되겠네요. 그쵸? x가 여기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렇게 막으래요. 아,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거라면 이 아이는 어느 부분에서 불연속입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 아이는 여기 부분은 연속이죠.
그러면 이 fx는 딱 어디? 여기에서만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다르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이다? 불연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투랑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31번은 별표. 학교 기출 단골 문제입니다. 오케이? 반드시 연습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물어보고 있는 건 f-2분의 1인 거니까 f-2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함수. 그러면 이 i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가볍게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보세요. 이 문제든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에 진짜 특히 이 문제는 10개 학교 중에서 7개 이상의 학교가 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유형 9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문제 3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등비 수열이 수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공비 조건 확인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이거나 또는 공비가 1이어도 된다. 또는 첫 번째 항이 그냥 뭐여도 상관이 없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 아이가 바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고 자, 목숨 걸고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대답 못하면 이제 귓방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i는 여기가 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등비수열 계산할 때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은 이 a, b의 전체 n승 이렇게 두죠. 그 i로 먼저 바꿀게요. 그래서 얘를 x 곱하기 x 빼기 2로 바꾸고 이 i의 전체 n승 이렇게 처리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공비예요, 공비. 첫 번째 항이 1인 거죠. 그쵸? 아니죠. 1을 집어넣었을 때 항인 거죠. 그러면 공비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아래 n승 이렇게 된 거니까 얘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x 빼기 2가 뭐서부터? 마이너스 1과 뭐 사이다? 1 사이다.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등비 수열이 아니라 이제 2차 부등식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왼쪽부터 먼저 계산해 주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싶다.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고 싶으니까 x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쵸? 얘는 그래프가 여기가 1이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잖아요. 그쵸? 다 위에 있어. 여기가 x가 1일 때만 0인 거죠. 그러면 이 i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해주면 여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에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을 써주면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 i는 범위가 작거나 같으니까 1 빼기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의 사이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죠. 1. 여기 1이 있어. 그럼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구멍을 뽕 하고 뚫어야 되다 보니까 영역이 몇 군데로 나누어져요. 2군데로 나눠지네요. 귀찮게. 그쵸? 그래서 이 아이의 답을 쓸 때는 그러므로 x는 1 빼기 루트 2 구멍을 막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자, x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꼴은 여기가 첫 번째 항이에요. A. 여기가 A 곱하기 R의 n승인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를 첫 번째 취급하고 여기가 뭐인 거예요? 공비 R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i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여기 사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x는 1 됩니다. 그쵸? 또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하고 여기는 1을 등호를 포함시켜서 그러면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뭐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1도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6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36번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점화식 부분이죠. 그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여러분 수토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었던, 그쵸? 근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에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나오는 거였다? 점화식을 거의 외워서 했지만 여러분 시험 치러봐서 알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특별한 것들은 나오지 않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혹은 어떻게 되는 것들이었습니까?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했던 것은 어떤 거였었어요? 요거 있었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n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요거. 그러면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히 더해라. 요거. 그 다음에 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n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왔다. 요거는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모두 곱해라. 이거랑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떤 것들이었었죠? 이런 거죠. 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등비 수열은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나왔다. 혹은 등차 중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것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거면 등차 수열인 걸 힌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의 뭐는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그쵸? 이런 점화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낼 거다?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 찾는 문제를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 다 까먹었는데 선생님 다시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그건 시험에 내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극한의 의미를 좀 파악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값으로 향해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1을 더해도 여러분 n은 무한대죠. 무한대로 향해 가는 아이에다 1을 더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사장,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모래 하나를 톡 터트린다고 해서 갑자기 백사장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여기다가 1을 더하든 10을 더하든 100을 더하든 이 아이는 극한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빼기 3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an이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어. 그럼 an 빼기 3도 어떻게 될 거야? 무한대로 향해 갈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이 극한값을 계산해 볼 거야. 여러분, 이 아이는 점화식이죠? n의 1부터 쭉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리미트를 씌운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이든 등호든 바뀔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 아이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 플러스 1은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아이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고 나면 자, 얘는 실수배, 리미트는 실수는 앞으로 가고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알파라고 두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그 다음 이 아이도 어디로 둘 거야? 알파라고 두고 더하기 3 이렇게 체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처럼 알파는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극한값은 3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아이를 굳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2분의 3 알파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 빼는 좌우변을. 그 아이는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열의 극한 1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미적분 1단원과 2단원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2단원은 급수, 등비 수열의 합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를 배울 건데요. 사실 이 아이는 미적분이라고 보기에는 약해요.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문과, 이과 통합으로.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이 자, 앞에서 배웠던 수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